이게 뭐야? 이게 김장이야? 와장창 시어머니의 발끝이 김치 대야를 걷어찼습니다. 배추가 공중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붉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5살, 가시집온 새댁 정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배추 절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우리 집안 며느리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정순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찬물에 하루 종일 배추를 씻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시어머니의 눈빛. 동서들이 문틈으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댁은 김장도 못하나 봐. 친정에서 배운 게 없나?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습니다. 힘껏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소금기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김치가 되겠어? 다시 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무릎이 땅바닥에 박혔습니다. 치마에는 김치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습니다.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까지 다시 절여. 이 꼴로는 우리 집 김치도 담을 수 없어. 시어머니가 돌아서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배추를 주워야 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끝이 시렸습니다. 가슴은 더 시렸습니다. 그때 장독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 정순이 고개를 들어보았습니다. 김치독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땅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이 집안 며느리 자격이 없어. 어머니, 제발, 제발. 정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 하나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응원이 오늘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만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손은 이불을 움켜쥔 채 떨렸습니다. 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여명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구나. 정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생생한 악몽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정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70살, 악몽 같던 시집살이 벌써 45년 전 일입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정순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김장철이 되면 그 꿈을 꿉니다. 시어머니가 대야를 발로 차던 순간 배추가 공중으로 튀던 장면 눈에 선합니다. 이젠 내가 우리 집 김치를 지켜야지. 그때처럼 호되게 구는 시어머니는 안 돼. 정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늦가을 새벽 공기는 차갑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수북이 쌓인 배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장에서 사온 배추 100포기. 허리가 굽어 오래 서 있기도 힘듭니다. 김장만큼은 남의 손을 빌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 김치는 내가 담가야 제맛이지. 정수는 낡은 고무 장갑을 꼈습니다.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겉잎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뿌리 부분을 칼로 다듬었습니다. 큰 대야에 담가 흙을 씻어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손길은 정확했습니다. 악몽 속 기억 때문에 더욱 정성스럽게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에 정성이 담겼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마다 배추 절이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웃집에서도 김장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수는 소금물을 준비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베인 소금기가 따끔거렸습니다. 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45년 전 악몽을 견뎌냈습니다.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김장독 하나에 담긴 건 단순히 겨울 반찬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함께 담그던 맛, 자식들이 어렸을 때의 기억, 김치 한 조각씩 싸들고 학교에 가던 모습,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여 김치찌개를 끓여 먹던 따스함, 모든 것이 이 김장독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순에게 김장은 음식이 아닙니다. 이 집안을 이어가는 정입니다. 오전 10시쯤 저 멀리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까만색 외제차, 민수였습니다. 정순의 큰아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는 민수.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비춥니다. 그것도 용무가 있을 때만. 차에서 내린 민수,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채로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머니, 짧은 인사 한마디뿐. 민수는 김장하는 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수는 배추를 뒤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어렸을 적엔 다정했습니다. 김장철이면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배추를 날라주고 김치독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간 뒤로는 달라졌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지영이 나왔습니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저 배추 좀 뒤집어 주겠니?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추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은 민수와 결혼한 지 15년.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 애씁니다. 늘 마음 한편이 불편합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말합니다. 큰 집 며느리는 일해야 한다. 우리 집안 전통은 지켜야 한다. 지영은 그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차마 내색하지 못합니다. 정순과 지영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정순은 문득 오늘 아침 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야를 발로 차던 장면. 정수는 지영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의 표정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정수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집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전화 통화 중입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 딱 말이야. 조만간 처리할 거니까. 정수는 밥을 먹으며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얘기일 겁니다. 정수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숟가락을 떴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기울었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장독대, 간장독, 된장독, 작년에 담근 김치독이 나란히 있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치만큼은 우리 집을 이어가는 정인데 저 녀석 언제쯤 할까? 저녁 무렵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정수는 마지막 배추를 뒤집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마침내 김장을 마쳤습니다.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를 독에 담았습니다. 붉은 고춧가루가 손에 물들었습니다. 마늘 냄새가 온몸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올해도 잘 담갔구나. 김치독을 장독대에 묻을 날이었습니다. 정수는 지영과 함께 김치독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독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장독대 옆 땅을 팠습니다. 김치독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파는 정순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지영이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해. 정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김치독을 묻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겨울 내내 김치를 보관할 자리입니다. 정성껏 묻어야 김치가 잘 익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순과 지영은 마지막 흙을 덮었습니다. 김치독이 땅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털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지영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힘든 김장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 순간만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을 마친 동지였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수의 걸음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정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술을 마셨구나. 민수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흐릿했습니다. 정수는 다가가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어라. 하지만 민수는 정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장독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독대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니? 이 집도 땅도 다 제 겁니다. 정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민수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발 뻗고 누워도 되나요? 저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영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당에 찬 공기만 맴돌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뭐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왜 제가 이 집을 지켜야 합니까? 정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다 같이 나눠 쓰라는 거였어. 민수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눠 쓰라고요? 저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놀라고요? 민수는 장독대를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이 김치도요. 형제들이랑 나눠 드실 겁니까? 순간 정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은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김치를 나눠 먹는다는 건 이 집안의 정을 나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걸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헛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전 지쳤어요. 사업도 안 풀리고 빚만 늘어나고 이젠 이 땅이라도 처분해야 합니다. 정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땅은 내 것만이 아니야. 동생들도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안 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막을 순 없어요. 법적으로 제 몫이 있으니까. 지영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술 깨고 얘기해요. 민수는 아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김장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우리 집안을 이어온 정이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나와 함께 담그던 거였어. 형제들이 어렸을 때도 모두 함께 나눠 먹던 거야. 민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그런 얘기 이제 지겹습니다. 전 현실을 살아야 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정순과 지영만 남았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묻은 김치독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집안의 정이 저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 지영이 다가와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남편을 잘못 돌봐서.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아이가 변한 거지.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마당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김치는 정을 담는 거야. 하지만 저 아이 마음엔 이제 정이 남아있지 않은 건가.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을 스쳤습니다. 정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지영이 정순의 어깨에 쇼를 둘러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어머니. 감기 걸려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장독대는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저 김치독만큼은 지켜야 해.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의 말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이 땅도 제 겁니다.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지영은 부엌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는 방 안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이 집안의 드리운 그림자, 아무도 걷어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마을에는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장을 마친 집들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집만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창밖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저 아이가 무슨 짓을 할까? 불안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김치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안을 지켜야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전 11시쯤 마을 입구 정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을 포함한 마을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장님, 이것 좀 봐주십시오. 이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딱 문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가?
민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제 명의로 땅을 넘기려고 합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앉은 어르신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정순네 땅을 벌써 넘기려고?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큰아들이 그러면 안 되지. 민수는 어르신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제 사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이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 씨,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어머니하고 먼저 상의해야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반대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옳지 않아. 민수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다른 곳에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가 정자를 떠나자 어르신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정순이가 알면 얼마나 상심할까. 저 집안 이제 어찌 되려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점심때쯤 이웃집 아주머니가 정순네 집으로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이 계시나? 정순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아주머니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뭔 일 있어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순이 들었어? 민수가 이장님한테 갔다던데.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하러요? 아주머니는 말을 이었습니다. 땅 문서를 가지고 갔대. 자기 명의로 넘기려고.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 김장독 하나 지킬 마음도 없구나. 아주머니는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아, 힘내. 아직 안 된 일이야. 하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민수 마음은 정해진 거예요. 정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독대로 다가갔습니다. 두 손으로 장독대를 꼭 붙잡았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해. 이것만은. 아주머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민수의 표정은 차갑습니다. 정수는 마당에서 민수를 기다렸습니다. 민수가 다가오자 정순이 물었습니다. 이장님한테 갔다며?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가 말했어요? 정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작은데 모를 줄 알았니?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릴 생각이었어요. 이 땅 제 명의로 넘길 겁니다. 정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동생들은 어쩌고?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모두가 함께 쓰라는 거였어. 민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동생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이 집을 지켰어요. 그러니 제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권리? 가족이 무슨 권리를 따지니?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고집하세요. 도시에선 피도 돈으로 통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정수는 가슴을 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배웠구나. 돈이 피보다 진하다고. 민수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도 이 땅은 제 겁니다. 법적으로 제 몫이니까요.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아야 해. 큰 소리 내면 안 돼. 정수는 장독대로 갔습니다. 김치독을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독 표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은 지킬 거야.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지영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순의 모습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지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말려볼게요. 정순은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말려도 소용없어. 저 아이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 두 사람은 장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마을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더 어두웠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안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정순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정순은 몸을 떨었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만은 끝까지 지킬 거예요. 아무리 민수가 땅을 가져가도 이 김치동만은 제가 지킬 겁니다. 지영은 정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며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한 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장독대만이 어둠 속에 우뚝 섰습니다. 이 집안에 드리운 그림자,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선택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정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집안은 어디로 가는 걸까?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12월 초, 김장을 담근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땅속에 묻힌 김치가 익어갑니다. 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땅을 살짝 파헤쳐 김치독을 확인했습니다. 잘 익어가는구나.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며칠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전화만 했습니다. 정수는 불안했습니다. 또 무슨 일을 꾸미는 건가? 오늘은 동생들이 오기로 한 날입니다.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입니다. 정수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영도 함께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민수 오빠가 이상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술만 마셔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동생들 오는 게 불편한가 보구나.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봐 걱정돼요. 정순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둘째 아들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막내딸 민정도 왔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형제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자식들을 껴안았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민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닙니다. 민정은 부산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얼굴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님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방 안에 있어. 정순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형, 나왔어. 민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왔구나. 민수의 목소리는 쌀쌀했습니다. 민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 술 마셨어? 조금.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영이 차를 내왔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입니다. 민정이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싸갈게요. 우리 집 김치가 최고예요. 정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가져가렴. 민수가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흥? 모두의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습니다. 형, 왜 그래? 민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술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술상이나 차리죠. 오늘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술은 그만. 민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잔을 꺼내 술을 따랐습니다. 다들 한 잔씩 하시죠. 민호와 민정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민수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다시 따라 마셨습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가 다그쳤습니다. 민수는 술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년부터 김장 안 해도 됩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민수는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도 장독대도 다 제 명의로 넘어갈 겁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민정도 놀란 표정입니다. 오빠, 농담이지?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이미 서류 진행 중입니다. 정수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쓰러질 듯 몸이 흔들렸습니다. 지영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안의 정은 내 발밑에 밟히는 게 아니다.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정? 그런 거 이제 없어요.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뒤따라 나갔습니다. 형? 형님.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붉게 상기된 얼굴로 장독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해요? 김치 따위가. 정수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 돼.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꽝. 민수의 발길질이 김장독을 강타했습니다. 독이 기울어졌습니다. 와르르. 김장독이 쓰러졌습니다. 뚜껑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땅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배추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고춧가루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벌린 채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영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안의 피와 땀, 다 밟아버렸네. 민호는 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 미쳤어?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민정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치독을 바라볼 뿐입니다. 평생 담가온 김치, 이 집안의 정을 담은 김치, 그것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흙에 스며들었습니다.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가 민수를 밀쳤습니다. 형은 이제 형이 아니야.
민수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장독은 깨졌습니다. 김치는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 집안의 정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지영은 정순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정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치를 주어야지. 정순은 땅바닥에 흩어진 배추를 주우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배추를 집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흙투성이었습니다. 더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배추를 꼭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김치가, 내 정성이. 마당에는 통곡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은 차가웠습니다. 눈발이 더 세차게 날렸습니다. 흰 눈이 붉은 김치 국물 위에 내렸습니다. 이 집안의 비극을 덮으려는 듯. 하지만 아무것도 덮을 수 없었습니다. 깨진 독, 쏟아진 김치, 무너진 가족,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민호와 민정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형이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지영은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수는 마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쓰러진 김장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 기운은 깼습니다.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이 보였습니다. 땅에 흩어진 김치, 붉은 국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깨진 독은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정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민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민수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독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순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식이라 믿었건만. 정순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았습니다. 김장독도 발로 차는구나. 민정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정수는 민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자식을 지워버려야지.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수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장독대 옆에 섰습니다. 쓰러진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김치에 담긴 게 뭔지 아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함께 담그던 정이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모두 함께 나눠 먹던 사랑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넌 그걸 발로 찼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민수는 내 자식이 아니다. 순간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민정이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민수만 남았습니다.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정순이가 큰아들을 버렸대. 김장독을 발로 찼다는구만. 아이고, 그 정성스런 김치를. 세상에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정자에 모인 어르신들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순이 평생 한이 맺히겠어. 저 집안 이제 끝이야. 큰아들이 집안을 말아먹었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민수는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랬다더라. 어머니 김치독을 발로 찼다지? 에고, 천벌 받을 짓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질은 따라왔습니다. 가게 주인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빨리 골라요. 민수는 물건을 사고 서둘러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웃집 아주머니가 외면했습니다. 평소엔 반갑게 인사하던 분입니다. 민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집에 돌아와도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민호는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정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영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밥 먹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쓰러진 김장독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구멍가게로 갔습니다. 소주를 샀습니다. 주인은 말없이 돈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앉았습니다. 소주병을 땄습니다.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머니,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바람만이 불어올 뿐입니다. 민수는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비웠습니다. 비틀거리며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망쳤어. 이웃집 창문에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 또 술 먹었네. 매일 저 꼴이더라. 죄책감에 못 사는 거지. 민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김장독 옆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민수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차가운 마당 바닥 위에서 지영이 나와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민수는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지영의 도움으로 겨우 방에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저 아이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야. 민정이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저렇게 후회하는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한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야. 깨진 독은 다시 붙지 않아.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뒤척였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귓전을 울렸습니다. 민수는 내 자식이 아니다. 민수는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어머니의 냉정한 선언, 모든 것이 민수를 짓눌렀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쓰러진 김장독이 보였습니다. 내가 저걸. 민수는 고개를 묻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스스로 만든 고립 속에 갇혔습니다. 밤마다 술에 의지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민수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깨진 독처럼 민수의 삶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민정은 서울과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정순과 지영, 그리고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낮에는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멀었습니다. 지영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용기를 냈습니다. 정순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들어오렴. 지영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수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지영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은요. 민수 오빠 사업이 망했어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이 안 풀렸어요. 빚이 점점 늘어났어요. 이제는 빚쟁이들이 몰려와요. 정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빚을 갚으려고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서 오빠가 점점 이상해졌어요. 정수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일이. 지영은 계속 울었습니다. 매일 빚쟁이한테 전화가 와요. 오빠는 스트레스로 술만 마셔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쓰러진 김장독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발악했구나.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야. 하지만 이제 이해는 하겠구나. 지영은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세요. 정수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영아, 김치란 건 말이야. 힘들어도 서로 나눠 먹자고 담그는 거란다. 지영은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는 나누는 법을 모르니 가난도 더 무겁겠지. 정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자 짊어지려 하니 짐이 더 무거운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아이 아버지도 그랬어. 힘들 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병을 키웠어.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정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아, 잘못은 잘못이야. 김장독을 발로 찬 건 용서받을 수 없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정수는 일어났습니다.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지영도 따라 나갔습니다. 정수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쓰러진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안.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내가 남은 정성으로라도 이 집안을 지켜야 해. 지영은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수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지영아. 내가 있어 든든해.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독은 깨졌지만 우리 집안은 아직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정은 이어갈 거야.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술을 마신 듯 했습니다. 민수는 마당으로 왔습니다. 정순과 지영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일어섰습니다. 민수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들어가자. 정수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망했어요. 사업도, 돈도 다 잃었어요. 정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쉽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정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마당에 남았습니다. 지영이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다 망했어. 지영은 민수를 부축했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요. 어머니께 진심을 보여드려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지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술부터 끊으세요. 그리고 빚쟁이들과 제대로 대화하세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민수는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어.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바꿔요.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만 남았습니다. 쓰러진 독 옆에 서 있는 장독대. 여전히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변할 수 있을까?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을까? 정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집안은 무너지지 않아.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정성으로라도 이 집안을 지킬 거야.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에서 모두가 깨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지영은 남편 곁에서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이 다시 회복되길.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장독대를 비추었습니다. 쓰러진 독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 있는 독들도 있었습니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깨진 것만 보이지만 아직 온전한 것도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 집안은 다시 일어설 거야. 반드시. 정순의 다짐은 단호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올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강했습니다. 평생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견뎌낼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마을 행사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순도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순을 반겼습니다. 정순이 오랜만이네. 요새 어떻게 지내? 정순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 지냅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장이 안건을 설명했습니다. 연말 잔치를 어떻게 치를지.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왜? 김장독 발로 찬 사람 아냐? 민수는 무거운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정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 말 없어.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어머니, 이제라도 땅을 내놓으세요.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빚 갚아야 합니다. 이대로는 우리 가족 다 망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길래 저러니 김장독을 찾겠지.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야. 정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김치를 버리듯 부모를 버리면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거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정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늘부로 나는 널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 부르지 마라. 이장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이 진정해.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선을 넘었어요.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때 회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이었습니다. 민수 씨 맞습니까? 민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들이 왜 여기? 남자들이 다가왔습니다. 빚 갚을 거예요? 안 갚을 거예요? 벌써 석 달째 연락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빚쟁이들인가 봐. 민수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남자 하나가 민수 어깨를 눌렀습니다. 어디 가려고? 빚 갚고 가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시간? 우리가 몇 번을 기다렸는데? 다른 남자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5천만 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7천만 원.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7천만 원이나. 세상에 그렇게 많이. 정순도 놀랐습니다. 빚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시간은 무슨. 오늘 당장 갚으세요. 회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장이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오.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오. 남자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도 말 안 통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자 하나가 민수 멱살을 잡았습니다. 집이라도 팔아요. 땅이라도 팔아요. 어떻게든 갚으라고. 민수는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입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민수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지영이 회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여보. 지영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손 떼세요. 남자가 지영을 밀쳤습니다.
비켜요. 이건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죠. 지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돈 마련할 테니. 남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언제요? 내일? 모레?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고개를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수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저 아이가 배워야 할 거야. 남자들이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 줍니다. 그때까지 돈 마련 못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회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이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민수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 끝났어. 나 이제 끝이야.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없는데.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를 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 이제 어쩌려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수군거리며 나갔습니다. 저 집안 이제 정말 끝이네. 7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큰아들이 집안을 말아먹었어. 회관에는 민수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지영이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여보, 집에 가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회관을 나섰습니다.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손가락질이 따라왔습니다. 민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뢰도, 마을 사람들의 존경도, 자존심도 모두 잃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순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거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 속에 파묻혔습니다. 지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음을 삼켰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홀로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저 아이가 배워야 할 거예요. 정수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어요.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정순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꿋꿋이 섰습니다.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저 아이가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순네 집만은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마지막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는 따스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수는 그동안 서울을 오갔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닫았습니다. 남은 물건들을 처분했습니다. 동업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빚은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집을 팔아 일부를 갚았습니다.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을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농협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제 와서 뭘 한다고. 김장독 발로 찬 건 변하지 않아. 민수는 참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장독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일 있으면 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구석으로 갔습니다. 쓰러진 김장독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독을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조각들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걸. 정수는 곁눈질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조각들을 모두 주었습니다. 손에 쥐고 일어났습니다. 정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여전히 등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서울 사업 다 정리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여기서 살겠습니다. 마을에서 일 구했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순 앞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김치라도 담그며 살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김치?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장은 정을 담는 거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릇이 깨져도 새로 빚을 수 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그릇은 아직도 금이 가 있구나.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에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정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정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쥐고 있던 독조각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내놔봐. 민수는 조각들을 건넸습니다. 정수는 조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독은 다시 붙일 수 없어. 하지만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다르지. 민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수는 조각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젠 내가 정을 배워라.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아직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바뀔 때까지 내가 지켜볼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잠시 후 나왔습니다. 손에는 붉은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담근 김치를 꺼낸 모양입니다. 정수는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민수 옷에 묻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수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올해 가을, 김장을 함께 담그자.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게 많아. 김치 담그는 법도, 정을 나누는 법도,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어머니.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안의 정은 내가 이어가야 해. 민수는 장독대로 갔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키겠습니다.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정순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의 옷자락도 흔들었습니다. 지영이 집 안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여보. 정수는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리 와. 지영이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웠어. 내가 이 집안을 지켜줘서.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 사람은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붉게 물든 장독대, 작년 김치 국물이 스며든 자리, 그 옆에 깨진 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 있는 독들도 있었습니다.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장독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김장독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구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수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묻은 손이었습니다. 이젠 시작이야. 긴 길을 가야 해. 민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어머니.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장독대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마을은 평온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생명이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집안은 다시 일어설 거야.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민수는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지영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깨진 독처럼 이 가족도 깨졌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붙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금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깨진 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독은 버리지 않을 거야. 마당 한쪽에 둘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정수는 대답했습니다. 잊지 말라고. 우리가 겪은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마당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따스한 불빛이었습니다. 정수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와 지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담근 그 김치였습니다. 민수는 김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맛있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올해 가을엔 내가 직접 담가봐. 민수는 웃었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밥상 앞에 앉은 가족. 오랜만에 함께 웃었습니다.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김장독이 그들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갈등과 배신의 상징이었던 김장독. 이제는 치유와 희망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봄밤은 고요했습니다. 장독대는 어둠 속에 우뚝 섰습니다.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집안을 지키며 오늘 사연은 한독 김장에 담긴 가족의 정과 무너진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시 이어진 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장독 하나.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건 단순한 김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의 사랑, 서로를 향한 정성,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결국 정순 어머니와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깨진 독은 다시 붙일 수 없어도 사람의 마음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정성과 용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후회와 아픔을 품고 삽니다. 자식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혼자 안고 살지 마세요.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혹은 용서하지 못한 상처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 위로하며 함께 치유됩니다. 이 영상이 작은 용기 한 줄기가 되었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을 버티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김장독처럼 가족을 이어주고 정을 나누며 서로 손잡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황혼 사연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